예, 그럼 이제 두 번째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이제 그 수학지 이런 이야기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임금 앞에서 이제 그런 풍자를 하는 경우도 뭐 있었다는 게 210쪽을 잠깐 펴보세요.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첫째 줄에 나왔죠. 공길 이야기. 이게 이제 왕의 남자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은 좀 넘어가고 마지막 단락이 유몽이 나오죠. 어우야담. 유몽이 어우야담이 있죠. 그런 것들도 좀 야사들을 많이 적어 놓은 이야기예요. 어우야담이라는 그런 내용이. 그 210페이지부터 211쪽부터 이제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야사들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2쪽으로 가면 꼭두각시 노름도 있었어요. 꼭두각시 노름. 이렇게 손으로 막 움직이면서 그 꼭두각시 노름이 있죠. 그런 것이 있는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성현의 관괴례 잡히라고 나왔죠. 여러분 이 괴례 우리가 괴례란 말 쓰잖아요. 괴례 군 뭐 이렇게 쓰는데 이 괴례란 말 자체가 꼭두각시 인형이란 뜻이에요. 모르시는 분 알아두세요. 꼭두각시 인형을 괴례라고 그래. 거기 그 세 번째 단락에 둘째 줄에 괴례부라고 나왔죠. 괴례부. 꼭두각시 인형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손으로 잡으면서 움직이니까 꼭두각시인 거죠.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꼭두각시 노름이 거기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212쪽에 봄바람이 불어 경치가 좋아질 때면 많이 다니는 길목에 놀이판을 차려서 이제 뭐 공연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3쪽 에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뭡니까 이 셰익스피어가 한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고 Life is a stage. 인생은 무대다. 인생은 무대다는 뜻인데 결국 이제 천하가 모두 놀이판인 줄 알아야 한다. 제가 이제 중국의 그 산동성 쪽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정말 놀랬던 게 배가 있었어요. 배가 커다란 배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 관객들이 이렇게 막 앉아요. 이제 이석, 비석, 시석 이렇게 쫙 앉아 있는데 이 공연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배가 이제 그 공연할 동안 계속 한 바퀴를 돌아요. 이렇게 쫙 돌아.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딱 와요. 그러면서 공연이 끝나요. 야, 좀 놀라울 정도더라고요. 그때 봤던 기억이. 근데 그 천하가 하나의 무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꼭두각시 노름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구경했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탈춤 213쪽. 이 탈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죠. 이것도 이제 결국 탈이라고 하는 건 탈춤, 가면이죠. 가면, 마스크. 이거 탈춤 영어로는 뭐예요? 마스크 댄스죠. 그래서 가면을 쓰기 때문에 막 풍자하고 비판하고 되게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뭐 그 가면 쓰고 한 거기 때문에 뭐 걸리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특히 이제 안동 같은 데 보면 이런 탈춤이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214쪽. 안동 하회마을 같은 데 나오잖아요. 거기 뭐 다른 건 넘어가고 214쪽에 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탈춤의 전형적인 모습 하회마을. 그러니까 강을 안고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하회니까. 도래자니까. 그래서 이제 뭐 있었고요. 예, 거기 가면 실제로 이제 상설 공연을 합니다. 안동 하회마을 뭐 가서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런 건데 상당히 내용들이 음탕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214쪽에 음사라고 있을 거예요. 음사. 밑에서 둘째 줄에. 음이 음탕하다는 뜻이에요. 음탕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라는 것은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다. 뭐 이야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탕한 이야기. 그런 걸 음탕하게 뭐 이야기를 한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죠? 그 안동 하회마을에 가서 이런 탈춤 보면 상당히 야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들어보면. 그다음에 215쪽으로 이제 가보면 이제 그 네 번째 단락인가요? 조선 전기 탈춤의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청강 쇠어에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 이 쇠어란 청강이란 건 맑은 강이고 쇠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새가 이게 보면 이렇게 막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일종의 그
뭐랄까 열쇠 꾸러미 같은 거, 꾸러미.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뭐 쭉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휘하담은 아까 어휘하담의 탈춤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6쪽에 보면 이제 귀면, 귀신 얼굴을 하고 아내와 함께 밥을 얻어먹으려 한강을 건너다가 아내가 녹기 시작한 얼음을 밟아 귀면을 벗지도 못하고 놀이를 하는 듯한 거동으로 빠져들어갔다. 우인, 그러니까 배우죠. 자기도 귀면을 벗지 못하고 발을 구르면서 얼음 위에서 울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어떤 연기 같은 것도 나오게 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6쪽의 세 번째 단락 유득공은 경도 잡지에서 산대도감이 속하는 연극에는 산이, 야이가 있다. 산이는 이제 결체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 복장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이야기죠. 사자, 호랑이, 만석승을 만들어서 춤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중세 문학, 근대 문학으로 이행기 제1기 조선 후기 글로 가겠습니다. 217쪽을 보면 그러니까 이 시기는 일종의 이제 민족의 순환기죠. 민족의 순환기, 임병양난. 여기 필기 좀 하세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또 전통 한문학의 동요와 지속. 동요랑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지속, 흔들리면서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본격적인 소설의 시대. 그다음에 문학의 근본 문제에 대한 재인식. 여러 가지 인식을 하고 그다음 또 뭡니까? 문학 담당층이 학대와 변모. 그다음에 이제 실학파가 있죠. 실학파. 실학파 문학의 위. 그건 뭐냐? 현실 인식과 세계관의 변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좀 필기를 하세요. 여기가 좀 필기할 게 좀 많아요. 217쪽. 자, 그런 것들을 좀 그 217쪽 위에 공간에다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이제 또 몇 개가 더 있죠. 시조가 이제 변이 돼요. 그러니까 사설시조 같은 게 된다는 거. 사설시조. 사설시조는 이제 그 마지막 종장 첫 구만 세 글자로 갖고 나머지는 다 엄청 길어지죠. 그러니까 시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문 기록에서 표현으로 전환 양상. 그다음에 설화, 야당, 한문 소설, 소설 성장. 그다음에 민속극의 부상과 변형.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아시고 이제 밑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후기가 이제 바로 이제 근대로의 이행기 제1기다라고 밑에 써놨죠. 217쪽에 보면 그것만 여기 알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이제 218쪽을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다 네 번째 단락이 나오네요. 그렇게 나오고 임진왜란, 그다음에 이제 병자호란이 그 다음 달에 또 있죠. 이 임병양난 두 개를 겪으면서 어떤 전쟁의 실상, 그러니까 이 시기는 일종의 전쟁의 실상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실상들을 막 쓰고요.
그냥 그 218쪽 위에다 쓰시면 좋겠는데 임진왜란을 증언한 실기가 있다. 자, 이게 1번이 유성룡의 징비록, 2번이 이노의 용사일기, 3번이 이순신의 난중일기. 이제 대표적인 임진왜란을 증언한 실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필기를 좀 쭉 해주세요. 실기라는 거는 실제 내용을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실기라고 하는 거예요. 실기.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보면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적게 되었다는 내용이 쭉 나와요. 거기 여기는 너무 막 복잡하게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게 뭐죠? 국문학 역사가 힘든 게 너무 빡빡하게 막 뭐 작품도 나오지 않고 너무 이렇게 길게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아마 공부하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220쪽에 보면 첫째 줄, 임진왜란 임금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재조정하게 만들었다. 임금이 신하를 독려하고 백성을 타이를 수 있는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표면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20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제 강항의 간양록. 원래 이제 간양록이라는 것은 거기 보세요. 220쪽의 마지막 단락에 양을 본다는 거거든요. 간양록. 그러니까 양을 치는 수모예요. 볼간자죠. 볼간자 이렇게 써졌죠. 양양자. 양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손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간이.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여기다 좀 필기하시면 잡혀간 사람들의 시련이죠. 이게 잡혀간 사람들의 시련. 그래서 이제 한 3개를 한다면 강항의 간양록, 그다음에 노인의 금계일기, 그다음에 황신의 동사록, 뭐 이런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이 이제 대표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거기 220쪽의 마지막 단락 나오죠. 강항의 간양록은 잡혀간 사람의 실기 가운데 가장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건 읽어보시고 내용은 뭐 그런 내용이 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이 이제 뭐 그런 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일기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조금 일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자 거기 221쪽입니다. 221쪽. 거기에 보면 특히 이제 이 일기가 이 산성 일기 같은 경우가 있죠. 남한산성과 관련된 이야기, 병자호란. 그게 이제 되게 유명하죠. 자, 222쪽에 보면 넷째 줄에 산성 일기 나왔죠. 산성 일기. 이게 이제 병자호란과 관련된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222쪽의 세 번째 단락이 가사. 박인노. 특히 이제 이 박인노 같은 사람은 선상탄 있어요. 222쪽을 보시면 세 번째 단락. 박인노 선상탄, 배 위에 한탄한다. 배 위에 한탄이죠.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구적 상상에서 제기한 문제라고 해서 이제 이런 몽유록들이 막 나오는 거죠. 거기 223쪽을 보시면 223쪽을 한번 보세요. 뭐 달천 몽유록, 달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몽유록을 지었다. 이런 거죠. 창작연대는 임진왜란이 끝난 지 2년째. 신립장군이 처참하게 패배를 한 충주에 있는 달천에 가서 꿈을 꿨다. 그렇게 나오죠. 전문한 장종들의 백골이 널려 있는 걸 보고 비탄의 시를 읽다가 잠이 드니 원기가 사방에서 몰려들더라. 이름 없는 군사들이 신립을 원망하고 규탄하면서 비명에 죽은 것을 한탄하는 말을 듣고 깨어나서 제문을 지었다. 그러니까 해원굿이라고 나오죠. 거기 223쪽에 8째 줄에 있네요. 이 해는 풀릴 해자고 원이 원통한 원자예요. 그러니까 원통함을 풀어주는 이야기다. 굿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충주 탄금대에 가서 비에 막혀 지체한 동안 꿈을 꿨고 수부라는 것은 일종의 용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궁. 가서 이제 뭐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223쪽 다음 단락에 보면 병자호란을 두고 이 몽유록에 강도 몽유록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 강도라는 게 강화도를 가리켜요. 강화도. 강화도 몽유록이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남편이라는 이들이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무능 탓에 오랑캐를 불러들이고 자기네 지켜주지 않아서 자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 원망스럽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224쪽. 그래서 이제 몽유록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남성 위주의 뭐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밑에 뭐 임진록이라든가 그 다음 단락 임진록, 임진년에 기록했다는 임진록이 있고요. 그 다음 단락에 이제 유몽인의 어우야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몽유록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225쪽에 보시면 이제 세 번째 단락 청나라는 처음에 후금이라고 했다. 후금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소설에 권필의 족과 권칙이 지은 강로전도 있다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 단락 임경업 이거는 이제 실제 인물이죠. 이런 작품이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이제 박시전이 있는데 여성 영웅. 보통 이제 여성 영웅이 이제 뭐 바리공주라든가 그다음에 당금애기 이건 이제 여신이고 이건 여성 영웅이죠. 나중에 이제 공주니까 이제 여성 영웅이죠. 또 유아부인도 있죠. 유아부인. 주몽의 어머니. 이도 여성이죠. 이렇게 이제 여성 영웅을 등장시키는데 박시전을 보면 그게 나오죠.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 주인공 박씨가 금강산 산신의 딸인데 남편 얻어 지상에 내려올 때 보기 싫은 추녀였다가 허물을 벗고 절세 미녀가 돼서 이제 도수를 발휘해서 침략군과 맞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6쪽을 보세요. 226쪽이 그 위에는 넘어가고요. 전통 한문학의 동요, 흔들리고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나오는데 뭐 이제 선조 때 거기 226쪽에 보면 선조를 목릉이라고 하는데 목릉 성세. 그러니까 이 선조 시기에는 이제 상당히 뭐죠? 문학 같은 것은 상당히 이제 뭡니까? 그 많이 발전했다는 거죠. 목릉이라는 분의 시기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특히 이제 이수강이 나오죠. 227쪽의 셋째 줄에 문화의식 전반에 걸친 기틀을 마련했다. 거기에다 밑줄 쳐놓으세요. 예,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지봉유설이라고 나오는데 거기 그 7줄쯤 내려오면 지봉이 호예요, 호. 이수광이. 유설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보면 백과사전. 영어로 말하면 인사이클로피디아. 이 백과사전이죠.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지봉유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 악부 이야기는 뭐 다 하시는 거고, 악부는 이제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제 민간의 노래를 그 다음 단락에 뭐 옮기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28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228쪽 거기 그 한 네 번째 단락 정도에 가면 권필이 나와요. 228쪽에 네 번째 권필. 권필은 이제 우원 짓기를 좋아한다고 나오죠. 우원은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죠. 이 우원이죠. 그런 걸 짓는다. 그 다음에 이제 229쪽에 허균이 나와요. 너무 유명한 허균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단락. 허균은 뭐 너무 뭐 말 안 해도 뭐 모르면 간첩이죠.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문설에서 문설이라는 것에서 통상하 지정이라고. 상하의 정이 통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층과 하층이 통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5줄 내가 상어란 말 나오는데 상어라고 써있죠. 이게 바로 일상어예요. 일상. 일상을 사용해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홍길동전이라든가 밑에서 넷째 줄 있죠. 그런 걸 썼다 국문으로. 최초의 한글 소설이죠. 홍길동전. 이거 말고도 이제 5개 전이 있어요. 장생전, 장산인전, 그 2줄 올라가면 있죠. 엄처사전 이런 식으로 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통 한문학의 지속과 변모라고 나왔죠. 자, 그걸 좀 보겠습니다. 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이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230쪽에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넷째 줄 올라가 거기 오면 이옥이 있어요. 이옥. 이옥은 이제 상당히 저도 이제 그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재밌게 공부했는데 이 이옥이라는 분은 뭐랄까요? 상당히 좀 재밌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람이죠. 이분은 이제 서울 출신이고 이제 별로 간직을 하진 않는데 내용이 상당히 풍자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비판적이고 거기 보면 이제 유광옥전이라고 나올 거예요. 유광옥전.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수능 쪽집게 강사라고 보시면 돼요. 모범 답안을 이렇게 막 이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막 쫓아다니고 그런 이야기가 바로 유광옥전입니다. 상당히 이제 이게 해설로 된 것도 있고 하니까 많이 읽어보시면 상당히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다. 여기서 이제 그분 알면 될 것 같고 신광수로 가겠습니다. 231쪽에 자, 그 신광수라고 나올 거예요. 231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보시면 신광수는 이제 대단치 않은 남인 가문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와 실험해야 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관서학부라고 있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관서학 탐나로 탐나는 제주도 관서 지방을 가서 이야기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작품들을 쓰게 되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걸 다 일일이 뭐 여러분이 아실 필요 없고요. 그런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3쪽으로 가볼게요. 233쪽.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233쪽에 보면 이제 9.3에 소설로 들어서는 저는 소설은 소설. 이 소설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문학 갈래로서의 모습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성장을 했다.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의 17세기 이후입니다. 이때 이제 많이 소설이라는 게 성장을 했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나왔던 게 또 다시 한번 반복되는 내용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 어디를 보시냐면 234쪽 이 책에 보면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되게 많습니다. 거기 234쪽의 세 번째 단락 소설은 설화의 부정적 개성이다 이런 말 있죠. 234쪽의 세 번째 단락. 그래서 자와 세계의 대결이 세계 우위에서 되는 게 전설이죠. 그렇죠? 이 전설은 끝이 어때? 비극적이잖아요. 자아의 우익의 민담이에요. 민담은 흥미주죠. 필기하세요. 전설은 비극적이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 근데 전 중에서도 이제 특히 235쪽을 보면 235쪽입니다. 다른 거는 건너뛰겠습니다. 금옷이나 나오죠. 한 4번째 단락. 한문 소설이죠. 설공찬전도 있었다. 홍길동전은 국문소설, 구운몽은 한문본, 국문본이 있었다. 이런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6쪽. 236쪽에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남성 소설인 2번째 줄에 보면 한문 소설은
전에서 유래한 특성이 많이 남아서 한 인물에 관한 특기할 만한 사항을 다루는데 치중을 하면서 당대 현실을 바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에 이제 필사본으로 유통됐다. 붓으로 써서 판단 단권자 전기수. 이 전기수는 있죠. 기이한 것을 전하는 이 숫자는 두 가지인데 1번은 사람 수고요. 2번은 늙은이 숫자. 여기서 이제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기수들이 이제 어떤 그 공간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자료 같은 거 하나 들고 가죠. 자, 그러면 이제 돈을 막 던져 여기다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전법이라고 그래요. 요전법. 돈을 맞이하는 비법. 이걸 이제 요전법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끼면서 이제 계작을 하기 때문에 이본이 생겨나요. 거기 그 세 번째 단락의 다섯째 줄 이본이란 말이 뭐냐면 다른 판본. 이렇게 이제 나오죠. 다를 이자. 다른 판본이라는 뜻입니다. 이본이라는 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허균에 대해서 또 나왔죠. 이게 보면 나왔던 게 또 나오죠. 그래서 5개의 전이 있다. 천곡산인전 세 번째 줄, 엄초사전, 장산인전, 남궁선생전, 장생전이 있다. 다 불우한 삶의 이야기를 쭉 서술을 해놨습니다. 거기 나오죠. 236쪽의 밑에서 넷째 줄. 거기서부터 줄 주세요. 5편 모두 불행한 처지에 태어나 주인공이 곁으로 평범하지만 뭐 나오죠. 어쩌고 저쩌고 했다. 불행하게 죽었다. 237쪽. 거기 이제 특히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조이안의 채척전. 이거 정말 유명한 작품입니다. 조이안의 채척전. 여러분 이제 그 3학년에서 고전 소설 강독 시간에서 배우실 겁니다. 채척전. 이거는 이제 역사 소설, 뭐 간단히 말하면 소설로 보기도 하고 또는 애정 소설로 보기도 해요. 또는 이걸 불교적인 소설로 보기도 해요. 세 가지 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사랑 이야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순환의 현실에서 일어난 기구한 사건을 정리하려고 사다가 소설을 만들었다. 외적에게 남원성이 함락될 때 각기 중국과 일본으로 잡혀간 부부가 가진 고난을 겪고 마침내 귀국에서 재회하는 이야기다. 주생전은 필사본만 전한다. 나오고 영영전 그 다음 달 상사 서로 사랑한다는 거죠. 성균관 진사인 주인공이 길에서 만난 미인에게 매혹돼 상사병이 깊었고 성종의 다섯째 아들 회상군의 궁녀인 줄 알고 가진 모험 끝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으나 터놓고 만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운영전도 238쪽에 나오죠. 사랑이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김진사가 안평대군의 궁녀인 운영을 사랑해서 애를 태우고 궁의 담을 넘어가 몰래 만나는 모험을 이렇게 감행하다가 안평대군이 알고 문책하자 운영이 자살해버려요. 김진사도 며칠 울며 지새우다가 운영이 뒤를 따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상당히 비극적으로 끝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홍길동전 나왔죠. 그 밑에. 그러니까 홍길동전 허균이 지었다는 것은 택당 이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말한 겁니다. 이식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쭉 나오니까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하여튼 홍길동전은 이제 도술도 발휘하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239쪽.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전우치전 나오잖아요. 이 전우치전이 일종의 그 홍길동전의 이제 어떤 모티브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록 이건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또 나오죠. 240쪽으로 가보면 거기 이제 세 번째 단락 임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녹하고 전을 좀 또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녹이라고 하는 거, 녹 무슨 녹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전보다 길고 격식 있다고 평가다. 이게 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이 나오죠. 임진록은 여러 영웅의 활약상을 모아서 나온 글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뭐 나오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교적 상상 241쪽. 그러니까 이 불교 설화들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게 불교적 상상인데 거기 이제 그 마지막 단락이 보세요. 안락국전, 적성의전. 아주 선량하기만 인물이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악인을 만나서 시련을 겪는 이야기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42쪽으로 가보면 이제 우화소설이라고 나올 거예요. 두 번째 단락. 그 9.3.5에 동물을 의인화하는 거죠. 우화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43쪽으로 가보면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우화소설 작품 토끼전이 있다라고 나왔죠. 토끼전. 이 토끼전 이제 구토지설이라고 하잖아요. 토끼 토자, 거북 구자. 그렇죠? 이걸 이제 귀토지설이라고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보통 구라고 있기도 하고 이걸 두 가지로 발음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 두꺼비가 많이 나와요. 두껍전 나오죠. 두껍전 쭉 내려가다 보면 두껍전 또한 흥미를 끈 인기작이다. 노루가 베푸는 그 잔치에 초대된 여러 짐승이 나이 자랑을 해요. 나이 자랑. 나중에 이불련 두꺼비가 이제 그 압도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녹처사연회 이게 또 재밌죠. 거기 마지막 단락에 보면 녹처사연회라고 썼는데 녹이 뭐냐? 사슴이에요. 사슴 녹자예요. 그 밑에 녹처사를 보면 이 녹자 이렇게 막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사슴 녹이에요. 처사는 그냥 그냥 표현한 거죠. 그래서 까치전, 까치집에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비둘기가 암깍지를 주겠다. 그런데 뇌물 탓에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하다가 어사가 진상을 밝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44쪽. 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 244쪽에 이 와사, 그 둘째 줄에 와사, 오간. 이 와가 이 뭡니까? 이 개구리죠, 개구리. 사가 뱀이에요. 옥은 이제 옥이죠. 감옥이죠. 안은 이제 뭐 어떤 그 생각, 뭐 이야기 뭐 이런 뜻 있죠. 그러니까 개구리와 뱀이 옥에 갇힌 이야기죠. 올챙이가 뱀에게 물려 죽은 사건 때문에 벌어진 재판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안이라는 게 이야기라는 뜻도 있고 안건 이런 뜻도 있어. 안건. 그러니까 재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서동지전일 때 서는 쥐서자입니다. 쥐서자. 쥐서자라고 써놓은 장기전. 자만에 빠져 잘난 체 하는 장기가 아내 까투리의 말을 듣지 않고 난데없는 콩 하나에 정신을 잃고 죽었다. 아내인 까투리는 정절 같은 거 생각지도 않고 다시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찾았다. 네, 나오죠. 그래서 이제 자치가, 이 자치가는 암컷 자자의 꽁지자입니다. 자치가이라고 나오죠. 암컷 꽁 이야기. 자치가. 중국 소설의 번역, 번안 이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번역은 있는 그대로, 번안은 우리의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걸 번안이라고 합니다. 번역과 번안의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44쪽의 9.3.6 밑에 중국이 소설 발전 선두에서 이룬 많은 작품이 전해져서 한국, 일본, 베트남 이게 바로 동아시아 문화권이에요. 거기다 밑줄 주세요. 한국, 일본, 베트남 유구까지 들어가. 유구. 유구는 오키나와. 유구도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동아시아다. 자, 그런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백화라는 게 나오는데 245쪽에 그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에 백화는 뭐냐면 구어체 중국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어. 뭐해서 뭐 읽다가 니 막마 너 바쁘니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구어체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정도만 여기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다 복잡하게 써놨는데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247쪽 보겠습니다. 247쪽 거기 이제 9.3.7 구운몽 사시남정기 이렇게 나왔는데
홍길동전 구운몽. 이 구운몽은 이것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성진 플러스 팔선녀 이야기죠. 구운몽이죠. 그래서 이제 사시남정기 사이에서 국문소설로는 어떤 작품이 나타났는지 지적하기가 어렵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홍길동전에서 구운몽 사시남정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달락 김만중은 이제 어머니 그 윤씨죠. 그를 위해서 위로하기 구운몽을 지었다. 하룻밤만에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창성가미록은 조성기. 어머니가 만년에 누워 소설 듣는 걸 좋아해서 소설을 지었다는 거죠. 이 구운몽은 이제 천상계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지상계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천상계로 갑니다. 자, 천상계 이름은 성진, 지상계 이름은 양석, 다시 천상계 이름은 성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천상계는 왕의 옆에 있었다는 거죠. 지상계는 유배를 갔다는 거. 다시 천상계로 가는 것은 궁으로 간다는 거예요. 궁으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돌려 쓴 겁니다. 전과 록은 아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구운몽 나오죠. 그 248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구운몽이 제1회의 장외 이름이 노존사로 시작돼 노존본이라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문본이 선행한다고 했지만 고유명사 한자 표기에서 차이가 있고 분량이 적은 다른 노존본도 발견됐다. 그래서 선행 국문본을 각기 나왔죠. 별도로 한역했을 거라는 뭐 추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사시남정기 김만중의 종손이 한역했으나 국문본이 원작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도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제 재밌는 이야기 나오죠. 248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구운몽이 나와. 이게 엄청 유명한 거라서 좀 길게 나오고 있어요.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구운몽. 248쪽. 구운몽 마지막 단락. 유불도, 유교, 불교, 도교. 육관대사의 제자가 있죠. 성진이. 성진이 이제 세속의 삶을 동경해. 이게 이제 천상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욕망 추구가 허망한 줄 알았어요. 몽유소설이다. 그러니까 이 성진이 육관대사 이제 여기 보면 뭡니까? 구운몽에 보면 이 남악 연화봉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팔선녀들이 찾아와요. 이제 그 팔선녀들이 이제 육관대사를 찾아왔는데 이 성진이 이 팔선녀를 보고 완전히 이제 그 뭐랄까요? 매혹당하죠. 매혹당해. 그래서 이제 선방으로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뭐랄까요?